근데 이제 오늘은 기술적인 부면이나 수주 소식에 대한 어떤 해석보다도 이제 한번 터놓고 이제 조선 산업이 정말 사양 산업인지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꼭 정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저도 이제 몰랐던 정보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조선 산업은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이 적고 또 이제 정보가 한정된 산업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검색을 해보면 정말 이제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제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이제 똑같은 내용의 뉴스만 주구장창 반복해서 나오고 이제 그나마 뉴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대개는 이제 수박 겉핥기식의 어떤 뉴스이거나 이제 심지어는 오류가 많이 있는 정보들만 검색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이제 해당 섹터를 커버하는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많은 것도 아닌데요. 요즘 이제 가뜩이나 전체적으로 이 애널리스트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나마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섹터는 정기적으로 산업 보고서도 발간이 되지만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이러한 상황은 그 조선업이 정말 사양 산업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일까요? 먼저 이제 우리가 조선 산업이 사양 산업인지 이 수요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면 이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이 선박의 수요나 시장 자체는 당분간 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사람들 중에는 비행기나 철도, 트럭, 그리고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 같은 게 선박을 이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지 않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운송수단은 적어도 이제 현재까지는 이 선박 대비 경쟁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일단 이제 항공과 철도는 그 선박에 대비해서 운송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너무 작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차트만 보더라도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왼쪽에 이제 항만 물동량은 평균 이제 12억 톤인 반면 항공은 400만 톤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이제 육로 운송은 그 철도가 꼭 필요한 만큼 이게 부족한 국가들은 이를 확충해야 되는 막대한 비용 문제도 걸림돌이 되죠. 일반적으로 철도는 그 한 번에 최대 컨테이너를 60개 정도로 운송할 수 있고, 비행기는 중량 기준으로 3개 정도만 수송이 가능하지만 컨테이너 선박은 한 번에 최대 24,000개의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제 운송 단위의 크기가 이 경제성의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지금 당장 시장에서 이 선박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수요 말고 향후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할 거라는 주장은 어떨까요?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어떤 경기 침체랑 이 자국 우선 정책, 또 이제 친환경 에너지의 어떤 전환 때문에 앞으로는 그 글로벌 해상 물동량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이 말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화물 물동량을 줄였을 때 각 국가들이 얼마나 자급자족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글로벌 해상 물동량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기 위해서는 전 세계 주요 생산국 또 소비국들이 자국 안에서 필요한 물품을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물량 자체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어도 점진적으로 꾸준히 수요가 감소한다는 주장에는 아직까지는 좀 동조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나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수요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조선업이 사양 산업이 되기에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그 다른 관점에서 조선 산업 내에서 이 국내 조선사들의 시장 경쟁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사양 산업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현재 글로벌 조선 산업의 주요 경쟁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 중국, 일본 정도로 이제 추릴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유럽은 이 크루즈선과 또 군함에 특화된 어떤 별도 시장이고,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 해양 플랜트 일부 분야에서 강점이 있지만 이들 국가는 논외로 친다고 했을 때 이 세 개 국가의 향후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얘기는 약간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 이제 대항해 시대 시절 때 영국의 패권은 일본으로 이동했고, 그리고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대에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게 중국으로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동 원인으로 주로 거론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인건비 때문인데, 조선 산업의 주도권이 서구 유럽에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 이유, 그리고 이제 일본이 한국과 또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인건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인건비 때문에 앞으로 한국도 중국에게 이 조선업 패권을 넘겨주게 될까요?
사실 이제 이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어느 나라 인건비가 더 저렴하냐, 비싸냐, 그러니까 이런 단순 비교를 할 게 아니라 먼저 이제 해당 국가의 임금 수준과 조선 산업의 인건비의 개념 차이,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어떤 계산, 그러니까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개 이제 조선 산업 내에서 인건비의 차이는 이제 나라 간의 어떤 임금 수준의 차이와 동일하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년 전에 중국과 한국의 제조업 평균 임금의 차이는 약 7배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를 건조하는 인건비도 7배 차이가 날까요?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이제 배를 한 척 짓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는 총 시수와 이제 시수당 인건비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 차이가 7배 정도 나더라도 생산성이 3배가 낮다면 실제 인건비의 차이는 약 2배 정도밖에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어려우신가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집에 본인 집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이 A 업체의 일당은 10만 원인데 공사 기간은 5일 만에 끝내준다고 하고 이 B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당은 5만 원인데 이제 공사 기간은 이제 열흘이 걸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B 업체, 그러니까 5만 원에 이제 10일 동안 공사해주는 이 사람은 이제 10만 원을 받는 A 업체보다 이제 가격은 절반이나 저렴하지만 생산성이 낮아서 이제 2배의 시간이 들어가니까 결국에 이제 내가 1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일을 부탁하면 A 업체는 5일밖에 안 걸리지만 이제 B 업체는 이제 10일이 걸리는, 즉 이 공사 기간만 2배가 되는 꼴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이유로 10년 전에 중국과 한국의 임금 수준은 이제 무려 7배 차이가 났지만 이제 그 당시 중국은 생산성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한국 대비 30%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임금이 저렴하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이제 한국의 그 선박 제조 원가에서 이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뭐 선종마다 다르지만 대략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인건비가 이 예를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의 인건비가 이제 한국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전체 원가 기준으로 약 10%의 이제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가 이제 인건비인데 여기서 이제 절반의 경쟁력이 있는 거니까 이 10%의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만 보고 중국의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그건 바로 이제 한국의 배와 중국의 배 가격 차이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이 10%라는 수치가 적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이거는 배 가격이 동일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거지 배가 싸게 만들어져서 팔린다면 그 낮은 원가가 경쟁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경우에도 중국의 인건비 경쟁력이 높은지 아니면 배값으로 상쇄되는 게 더 높은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중국 선박 대비 이제 국내 선박은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5%, 뭐 시장이 좀 괜찮을 때는 한 10%에서 20% 정도의 이제 프리미엄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이제 선주들이 중국 배랑 한국 배의 가격 차이를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선주들은 왜 이런 프리미엄을 주면서 이제 배를 발주를 하는 걸까요? 바로 이제 그 이유는 이 제목처럼 이제 중고 선박의 프리미엄을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배가 처음에 딱 만들어졌을 때 이제 성능은 뭐 한국 배나 중국 배가 큰 차이가 없겠지만 이제 중고선을 거래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 선박 대비 뭐 내구성이나 뭐 성능 유지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가전 제품만 하더라도 이제 새 제품은 이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별 차이가 없지만 이제 나중으로 가면, 그러니까 연식이 오래되면 대기업 제품은 몇십 년을 써도 이제 문제 없이 잘 작동이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인건비가 높아서 조선사들이 적자고 반면에 중국은 인건비가 싸니까 남는 게 많다라는 이런 논리는 이제 틀린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제 한국 조선업이 어려우면 이제 중국도 어렵습니다. 한국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면 중국도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인건비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기술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국내 조선사들 보면서 이제 기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이제 정확히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1980년대 일본은 이제 후발주자인 한국의 공세가 거세지고 이제 인건비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특유의 노련하고 이 똑똑한 근성을 발휘해서 이제 기발한 방법을 고안해내는데 이제 일전에 영상에서 한번 다뤘지만 이제 그 방식은 이 표준 선박 대량 생산 작전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특유의 강점인 엄청난 품질 관리 능력과 이 생산성을 더욱더 이제 극대화시키는 이제 그런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똑같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듯이 라인 생산으로 이제 쭉쭉 뽑아내는 그런 기막힌 컨셉이었는데, 그럼 이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대로 획기적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스펙의 배를 가장 빠른 납기일에, 그러니까 무결점, 이 엄청난 품질로, 심지어는 이 한국과 비슷한 가격으로 생산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인건비도 이제 그다지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복 공정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소수의 관리자만 두고 나머지는 이제 기계가 작동을 하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위의 스토리는 결국에 해피엔딩이 되지 못하는데, 이제 왜냐하면 이 단점 극복을 위해서 선택했던 방식이 이제 나중에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일본은 그 원가 절감을 위한 표준선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제 많은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었는데, 현장에서는 그 반복 생산으로 이제 도면은 거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효율이 극대화됐고 이제 많은 비용이 절감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라는 게 그 옵션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수많은 옵션 중에 뭐 나는 이런 옵션을 넣고 또 저런 옵션을 빼는 것처럼, 당시 이제 일본 조선사에다가 발주를 하는 이제 선주들도 이제 이러저러한 요구사항을 넣었는데, 하지만 일본은 이 표준선 반복 생산이라는 명목으로 거절을 했고, 결국에는 이 정해진 선박의 선종 외에는 이제 새로운 선종을 위한 확장이나 변경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조선소에는 뭐 새로운 설계나 엔지니어링을 위한 인력들이 이제 거의 필요가 없게 됐고, 이제 이러한 현상이 장기되자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학의 조선고 학생들은 취업문이 좁아졌고, 결국 이제 학생들은 이 조선 관련 학과에 진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조선 산업의 사양이 아닐까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현재 일본은 그 뒤늦게 패착을 자각하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조선 엔지니어들을 재육성을 하고, 또 이제 이전 그 총리인 이 아베노믹스의 엔저 정책이랑 이 장기 불황으로 낮아진 임금을 무기로 다시 한번 조선에서 이제 부활을 꿈꾸고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암모니아 선박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조선업에서는 원가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보다는 제품의 성능, 납기, 품질 관리 능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선박을 주문한 고객, 그러니까 선주는 물론 이제 투기 목적도 있지만 이제 주 목적은 화물 운송이기 때문에 이제 사업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비의 절감, 이 연비 성능에 이제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상 선박보다는 이제 주문 제작을 하는 건데, 따라서 이제 내가 싣고 다니는 화물 특성과 주요 루트, 그러니까 항구 조건에 최적화되도록 이 요구 사항을 들어주는 조선소, 그러니까 그렇게 맞출 수 있는 이 엔지니어링 능력을 가진 조선소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제 현 시점에서 분명한 건 이 조선 산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고 당분간은 이제 한중일 체제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도 한국의 경쟁 상대는 없는 걸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